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증교 사는 내년 당장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한 번 배지를 달 수 있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궁극적인 로드맵은 2027년 3월 대선 출마에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보시죠. 병합이 돼야 맞죠. 병합이 돼야 맞죠. 그게 예. 형법의 취지고 예. 관행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리 기소를 했었습니다. 검찰이. 예. 쪼개기 기소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보는 거고 내년 총선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려는 정치 행위였다고. 자, 박균택 변호인은 그래서 저렇게 뭔가 병합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이고 이제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법조인은 1심 판결이라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왔을 경우를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심 판결이 대선 전에 확정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상당한 사법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민 최고 보시기엔 좀 너무 앞선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들 멀리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제가 간다. 앞선 이제 여러분의 토론도 패널분들의 토론도 다 보고 있었는데 이제 법정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면서 나왔던 그 소명이란 단어에 검찰 역시도 꽂혀 있는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 측을 대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판을 진행해봐야 최종적인 결과는 나온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오냐 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비판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통상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중요한 사법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적이 있었냐. 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다못해 소환 조사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굉장히 기자들 앞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사법적인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배포를 하셨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거다라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상황에서 벌써부터 대선 출마가 가능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확신이 있는 분들이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다. 예. 예, 법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위증 또는 위증교사는요 사법질서 저해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엄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연감에 확인을 해봐도요 50% 이상이 대부분 집유 또는 실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자백을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 오간, 그러니까 아시아 디벨로퍼의 그 백현동, 김인석 로비스트가 그 아시아 디벨로퍼가 700억이라는 배당금을 받아요. 그 사람과 김진성 씨가 26년직입니다. 네, 네. 지인이에요. 그러면 가중 사유만 존재하는 이 사안은 분명히 집행유예 이상 또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었지만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여부를 두고도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저쪽에 앉으셔서 반드시 구속될 거다. 구속될 거다. 100%다. 구속될 거다. 구속되지 않으면 이건 검찰이 이상한 거고 판사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어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 속단하고 확정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의견은 동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판은 재판에서 맡겨지는 거고 저희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그걸 벗어나서 그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으로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해명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논쟁이 나오고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께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 그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했던 것인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전부 다 법정으로 넘겨서 법정에서 나올 때까지 나는 이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다. 안 한다고 한 건 아니고요. 정치인으로서의 대응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대선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재판 준비를 하면서 당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살인적인 스트레스 속에서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가 지도자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을 수도 없이 산 넘어 산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운명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 네. 소년공 때부터 지금까지 버텨왔던 이재명 당대표가 잘 버티고 나서 이 산을 다 넘고 대권 주자로 갈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우리 100만 민주당 알겠습니다. 당원들이 믿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상규 변호사, 말씀하세요. 근데 아니 왜 웃으세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살아온 이야기를 지금 왜 합니까?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잘 변호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판결을 받으시고 그 판결이 피선거권 박탈이면 정치인 그만하시면 되는 거고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지른 죄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판단 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어찌됐건 이제 그 위증교사는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총선 전에 뭐 1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의 판단을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 진행자 자리에서 하차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